안녕하십니까. 한국영상자료원 정종화입니다. 한국영상자료원은 유튜브 채널에 한국고전영화극장이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. 약 190편 정도의 작품이 지금 서비스되고 있습니다. 이 작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재미있게 설명드리고 또 때론 진지한 얘기도 좀 전달해 드리고자 영화평론가 혹은 영화인들을 모시고 이 영화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. 오늘은 영화 감독이자 영화 평론가이신 정성일 쌤을 모셨습니다. 쌤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정성일입니다. 쌤 오늘 픽하신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?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싶은 영화는 1958년에 신상옥 감독님께서 연출하고 최은희 배우가 출연한 지옥화라는 작품입니다. 지옥화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상할 정도로 신상옥 감독님 영화의 명단에서는 잘 이야기되지 않고 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사랑통수님과 어머니 혹은 연산군과 같은 작품들 혹은 뭐 쌀 아니면 꿈과 같은 작품들을 이야기하고 있죠. 하지만 지옥화를 보고 나면 신상옥 감독님에 관해서 무언가 오해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. 무엇보다도 이 영화는 하드보일드 영화이며 그리고 한편으로는 신상옥 감독님의 세계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정념의 세계가 그 어떤 영화보다도 거의 우리들을 진흙탕 속에 쳐넣듯이 진행되고 있죠.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믿을 수 없게도 완전히 다르게 영화가 시작하면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사실주의를 넘어서서 다큐멘터리처럼 우리들을 1958년의 서울역 앞으로 데려갑니다. 그런 다음 서울의 이런저런 풍경들을 스케치하듯이 보여줄 때에 이 영화는 전후에 시작되었던 영화 운동인 이탈리아 네오리alizm의 그 어떤 선과 맞닿아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. 이렇게 시작한 영화가 맨 마지막에 끝날 때에는 거의 춘실주의에 가까운, 그러니까 어디선지 알 수 없게 불어오는 그 안개가 가득 찬 그 풍경 속에서 안개라고 부르는 그 촉촉한 액체의 물질성이 바닥에 널려져 있는 진흙탕과 어울려지는 속에서 그 정념들이 뒤엉키는 속으로 밀어넣고 영화를 끝날 때, 그래서 영화를 다 본 다음 맨 첫 장면을 떠올리는 순간 이렇게 시작했던 영화가 이렇게 끝날 수가 있는가? 라고 할 정도로 우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작품이기도 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지옥화는 아마도 이 영화를 아직 명성만 들었을 뿐 보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흥미진진한 시간이 될 겁니다. 단지 저는 우리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영화들이 박물관에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. 그리고 박물관에 가는 영화들에 대해서 저는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. 오히려 그 영화를 만나는 순간 그 영화가 마치 어제 만들어진 것처럼 현재화될 때 당장 저 자신의 뇌의 스크린에서 상영되고 있는 것만 같은 어떤 현재적인 힘을 얻을 때의 걸작이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. 말할 것도 없이 시간을 견뎌낸 영화들만이 위대한 영화들인 거죠. 마찬가지로 지옥화를 봤었을 때 바로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. 예,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 중에 이태리 네오리얼리즘, 또 하드보일드, 또 초현실주의 같은 얘기들을 하셨는데요.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청년 영화 감독 신상옥이 어떤 세계 영화의 여러 경향들을 파악하고 또 자신의 영화 속으로 수용해내고 했던 그런 결과물이 지옥화인 것 같고요.
또 지옥화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작품들이 사실은 이 신상옥 감독이 영화 언어나 문법에 대해서 탐색하는 과정이었다면 지옥화에서는 그 서구 영화의 그런 것들을 자신만의 것으로 소화해내고 했던 어떤 최종 결과물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. 오히려 저는 거기에 말을 더 얹고 싶은 것은 지옥화에는 그 이후에 신상옥 감독님께서 가지 않았었던 길까지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. 신상옥 감독님께서 지옥화 이후에 자기 영화사를 갖고 제작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1960년대라는 물론 한국 영화의 황금기였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그 무게감 속에서 흥행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무게감 안에서 가졌었던 흥행 작품들 때문에 포기해야만 했었던 신상옥 감독님이 가지 않았었던 그 길이 이 영화 속에 있습니다. 저는 지옥화를 보면서 그 가지 않은 길이 너무 아쉬운 겁니다. 그리고 그것을 더 밀고 나아갔다라면 그래서 물론 사랑방송인과 어머니 위대한 작품입니다. 연산군. 저는 한국 사극 영화에서 그 영화를 빼놓고 한국 사극 영화를 얘기한다는 것은 금방 한계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합니다. 신상옥 감독님의 영화에서의 어떤 수많은 그 세계가 있죠. 하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그 이후에 펼쳐질 신상옥 감독님의 많은 영화 세계보다 놀랍게도 이 한 편의 영화 속에 더 넓은 스펙트럼이 있다는 것이 지옥화라는 영화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경이 같은 거였었습니다. 어떤 점에서는 하녀, 오발탄보다 먼저 만들어진 영화. 그러니까 이 영화가 나온 이후에야 오발탄이 등장했고 그리고 하녀가 등장했죠. 하녀에서 보여준 어떤 그 욕망의 세계, 오발탄에서 보여줬었던 그 허무의 세계, 물론 위대한 세계이고 우리 존중해야 될 세계이고 끊임없이 우리들이 탐험해야 될 세계입니다만 그러나 이 지옥화 안에 담겨져 있는 정념의 세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지옥화가 거의 동시기에 만들어진 이 영화들과 겨뤄볼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그 정념의 세계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? 아마도 그거는 지옥화를 함께 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야 할 것이겠지만 이 표현을 그 말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. 지옥화를 보고 있노라면 최은희라는 대배우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사실 최은희 배우는 지옥화에서 주인공이 아닙니다. 그러나 이 영화를 견뎌내게 만드는 건 최은희 배우의 어떤 존재감이죠. 근데 이 존재감에 대해서 마치 이 지옥화를 연출하면서 신상옥 감독님께서는 시나리오가 있는 대로 쓰여져 있는 대로 줄거리가 이끄는 대로 이 장르가 이끄는 대로 가는 데서 멈추지 않고 최은이라는 그 몸을 탐구하듯이 찍었습니다.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몸의 힘은 한국 영화에서 저는 그 이후에도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의 힘이었었던 것 같습니다. 종종 우리 그런 영화들을 보게 되죠. 이를테면 로세리니가 잉그리트 버그만을 대상으로 탐구하듯이 찍은 영화들. 말하자면 영화 감독들이 때로는 위대한 거장들이 배우를 탐구하듯이 찍었을 때 단지 그것이 배우를 찍었다라는 문제에서 멈추지 않고 몸에 대한 탐구. 그리고 몸을 찍는 과정 속에서 그 영혼까지 들여다보고 그 영혼이 그 시대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부서져 가고 있는가 혹은 어떻게 견뎌내고 있는가의 순간까지 밀고 들어가기 시작할 때 단지 그것은 영화의 줄거리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끌고 가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영화가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을 경유하여 찍고 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. 말하자면 따분하게 표현하겠습니다. 배우의 몸에 대한 현상학적인 탐구로 시작했던 이 영화가 영혼에 관한 문제에 이르게 될 때에 그 두 사이를 영화가 매개하기 시작할 때에
영화는 시각적인 매체인 이 영화는 비가시적인 세계를 건드려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. 그럼으로써 저는 이 영화가 지옥화가 주인공이 최은희 배우였다면 오히려 덜 흥미로웠을 것 같습니다. 오히려 주인공은 영식과 동식이라는 두 형제를 놓았지만 그러나 그 두 형제 사이를 오가고 있는 소냐라는 이 여자, 소냐라는 여자를 연기하고 있는 이 최은희라는 배우. 그럼으로써 이 둘을 찍고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오가고 있는 이 소냐라는 여자를 찍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영화 속에서 소냐로부터 최은희까지 밀고 들어갈 때에 이 둘 사이가 어느 순간은 겹치고 떨어져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둘을 매개하는 것이 오직 몸이기만 할 때 그때 이 몸이 1958년 그러니까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이 휴전을 맺고 난 다음 이 영화가 전개되고 있는 미군 기지촌에서 그 잡초처럼 살아남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. 그 사람들 중에서도 약자층에 속했었던 여자. 그리고 이 여자들이 자신들이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게 몸밖에 없었을 때 오로지 그 몸 하나로 견디고 있는 소냐라는 여자를 다룰 때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지옥화의 위대한 점은 거기에 있습니다. 몸에서 멈추지 않고 최은희의 몸으로까지 밀고 들어갔었을 때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은 이 영화가 그 사이를 매개하는 그 어떤 신비로운 어떤 순간이라는 거죠. 저는 지옥화를 단지 이런 영화들이 있죠. 걸작이고 한 번 보고 훌륭했어 한 다음 책장을 덮는 영화들이 있죠. 지옥화는 생각날 때마다 보게 만드는 영화입니다.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했었습니다. 그리고 그 힘은 말할 것도 없이 몸에 대한 탐구, 신상옥의 그 몸에 대한 탐구에서 시작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이때 이 탐구가 신상옥의 정념의 세계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 최은희라는 배우가 사실은 한국 고전 영화에서 특히 1950년대 한국 영화에서 보기 드문 캐릭터라고 할 수 있고 또 흔한 말로 뭐 판무파탈의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좀 장르적으로 이 최은희라는 배우의 역할, 소냐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? 최은희라는 배우하면 사실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은 어머니를 떠올리죠. 한국의 어머니상. 아마 그건 사랑방송인과 어머니가 큰 역할을 차지할 터인데 지옥화에서 그 최은희라는 배우에 대한 흥미로운 점은 한국 영화 속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마 그 페미니스트 영화 비평가들이 굉장히 한국 영화에 관한 역사에 대해서 그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지점 중에 하나는 한 여자를 마치 그 분리시켜내듯이 타락한 육체, 순결한 영혼으로 이혼화시키는 것이었었죠. 지옥화는 그렇지 않습니다. 아예 사람을 분리해내죠. 그래서 이 기지촌에 있는 소냐라는 그 최은희 배우가 한 역할이 인물과 그다음에 그 줄이라는 인물이 나오죠. 줄이라는 인물은 구원을 받고 장르 영화로서 지옥화는 파무파탈인 이 소냐는 맨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하죠. 뭐 이 정도는 스포일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,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일관성, 이 파멸로 향하는 일관성, 그 일관성 속에서 어떻게 이 몸의 그 타락이 영혼을 파괴시켰는가에 이르는 과정을 일관되게 그려냈었을 때 한편으로는 한국 영화에서 드문 여성상의 발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그 지점에서도 이 지옥화에 담겨져 있는 인물에 대한 탐구가 흥미롭게 여겨집니다.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상옥 감독은 이 지옥화라는 작품을 어떤 혼신의 힘을 쏟은 후에 이 작품이 흥행을 못하게 되죠. 흥행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대중과 더 만나야 되는 영화들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멜로드라마라는 장르를 찾게 되고 그 이후에 어느 여대생의 고백, 또 그 여자의 제가 아니다, 동심초, 춘희 같은 영화들을
통해서 좀 더 대중적인 화법으로 변신을 하게 되고요.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지오카라는 영화의 어떤 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라든지 만듦새라든지 신상욱 감독이 생각했던 것들이 다른 영화들에서 계속 이어졌으면 훨씬 흥미로운 또 작품들이 등장했을 것 같은 생각도 저도 듭니다. 어떤 점에서 이 영화가 담고 있는, 그러니까 이 영화의 맨 시작 지점에서 시작했던 이 사실주의적인 출발, 맨 마지막에 끝날 때의 춘실주의적인 이 마무리를 공존하게 만드는 이 세계를 계속 밀고 나아갔다라면,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작품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위대한 순간들을 볼 수 있었다면 우리들은 한국 영화사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영화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를테면 지옥화의 그 저는 위대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영화 중에 그 형 동식이 자신의 애인인 소냐와 동생 동식이 함께 그 공원에 몰래 데이트를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. 그걸 이제 영식이 쫓아가는 거죠. 맞습니다. 그 쫓아가는 시퀀스가 나오는데 이상할 정도로 음악도 없습니다. 지옥화의 놀라운 점은 당시 한국 영화들과는 달리 거의 음악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. 말하자면 어떤 점에서 이 영화의 만듦새에는 무성 영화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. 그냥 리듬으로만 견뎌보겠다는. 1950년대에서 60년대, 심지어 80년대, 아니 그냥 2010년대 영화까지라고 말해도 좋습니다. 한국 영화의 음악이 지나치게 많습니다. 정말 시끄럽죠. 그런데 지옥화를 보고 있으면 이 영화의 기조가 어떤 점에서는 멜로드라마인데도 혹은 또 한편으로는 하드보일드인데도 어떤 그 액센트 같은 음악들을 다 치워버렸습니다. 그리고는 공원에 쫓아가는 장면을 굉장히 피로하게 찍어놨습니다. 이만희보다 먼저. 어쩌면 저는 이 아무 음악도 없이 그저 그냥 쫓아가는 그 순간에 모르고 데이트를 걸어가고 있는 대사도 없습니다. 걸어가고 있는 동식과 소냐, 쫓아가는 영식을 주고받고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말 그대로 그냥 말없이 진행할 때에 일찍이 한국 영화에서 우리들은 이런 순간이 이만희 영화에서 도착했다고 생각했지만 신상욱 감독은 지옥화에서 이미 이걸 했습니다. 틀림없이 저는 이만희 감독이 이 영화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이 시기에 한국 영화에 도착했으니까. 그리고 이 영화를 보고 여기에서 어떤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듭니다. 저는 어떤 이런 순간들이 이 지옥화라는 영화 속에서 활동하기 시작할 때 이 영화에는 단지 신상욱 감독이 미술을 공부했고 화가가 되고 싶어 했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신상욱 감독의 화면이 유난히도 아름답다는 건 누구나 하는 얘기입니다. 신상욱 감독은 가장 나쁜 영화조차도 명장면이 있습니다. 굉장히 아름다운 순간들이 영화에 나오죠. 말하자면 이건 화가로서의 이 사람의 기질을 마지막 순간까지 버리지 않았다는 뜻일 겁니다. 그러나 저는 신상욱 감독의 영화를 보면서 오히려 그 아름다운 화면보다 압도되는 것은 이 사람의 리듬감입니다. 그리고 지옥화에서 보여주는 이 피로한 리듬감, 이 지루한 리듬감, 지루함의 아름다움을 찍었었을 때 이 영화가 1958년 영화라는 걸 생각한다면 이 영화의 어떤 지점은 명백하게 안토니오니 영화들과 공명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. 안토니오니가 이탈리안 네올리즘 영화에서 시작한 것처럼 지옥화가 맨 첫 장면의 시작이 그 다큐멘터리처럼 시작했다는 걸 생각한다면 그리고는 우리가 정사, 태양은 외로워 혹은 밤과 같은 영화들에서 안토니오니가 맨 마지막 순간에 추상적인 순간에 영화를 마무리 지었던 것처럼 지옥화는 현실적으로 마무리 지어질 때 이 영화는 거의 동시대 영화들과 같은 반열에 이미 올라온 영화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. 이만희 감독을 언급을 하셔서 좀 생각이 났던 부분인데요. 지옥화는 1958년 작품이고 휴일이라는 작품이 이제 1968년 작품이죠. 그런데 이 1958년 시점에 이 지옥화에서 동식이라는 한 청년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당시의 한국 사회상이 이렇게 좀 억누르고 있는 이런 듯한 느낌의 이제 청년이 나오는데 이 청년이 이제 서울역 앞에서 자기의 돈을 다 잃어버리고 점쟁이한테 앉아서
이제 자기가 어떻게 될 건지를 물어보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이 저는 휴일에 그 세 점 치는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지오카라는 영화가 이만희 감독의 영화와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어렴풋이 했었어요. 완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. 네. 선생님, 저는 뭐 평소에 선생님 존경하고 또 선생님의 어떤 글이라든지 말씀하시는 것들, 특히 이제 저희 영상자료원의 블루레이를 만들 때 중요한 작품들에서 코멘터리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같이 경험을 하면서 늘 이렇게 정말 비평적인 관점으로 저도 영향을 받고 공부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요. 오늘도 재미있는 말씀들, 흥미로운 얘기들, 특히 세계 영화사의 맥락과 이 한국 고전 영화를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선생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한국영상자료원이 유튜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고전영화극장 채널에서 지오카를 보실 수 있습니다. 많은 감상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